3명 보내 하면 거기에 맞게 별 이제 사이즈를 다르게 이제 다 이제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안 몰려다니. 그리고 이게 오신 사람만 보너서 그러시면 여기가 1960년 70년대에 그 밀실 정치의 산실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는 이렇게 연회하듯이 막 떼거리로 오는 게 아니고 속닥하게 와서 자기 가까운 저기 그 뭐지 권력 가진 측근만 불러가지고 이야기 이렇게 하고 정책이나 이런 것 결정을 하고 그냥 이렇게 기생들 이제 와서 이제 자기들 이거 영을 즐기고 하는 건데 그런 이제 결체로서 이제 이게 방갈로처럼 돼 있고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스님들의 이제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여기에는 다 그런 것들이 돼 있고 우리 지금 저기 그냥 어디죠 이렇게 큰 산이나 가면은 휴양림 같은 데 가면은 저기 뭡니까 산에 가면 이렇게 통나무집에 가서 하던 그런 형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옛날에 격대를 하던 그런 장소였다. 예, 여기 이후라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박통 때 이제 그 차지철. 예. 공기 좋고. 여기서 이제 김영한 이야기하고 내가 그 백숙 이야기를 다 오실게요. 지난주인가 여기 와서 이야기 하는데 우리 팀 말고 다른 분들이 오셨다가 이야기를 한참 들으셨다가 이제 우리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우리 끝나고 이제 시간 관계에서 빨리 가야 되겠다 하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이야기 더 해달라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해달래. 그래서 10분 지체해가지고 자 지금 여기 딱 앞에 여기 한옥 건물 보면 이제 사당이라 저기 사당. 그래서 이제 김영한 여사의 이제 넋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이 사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왼쪽에 보이는 여기가 길상헌이라고 해서 김영한 여사의 처소. 이제 본인이 이제 사용하던 그런 곳이 되었고, 그리고 요 길상헌 요 뒷마당이 여기 사당을 마련해놨습니다. 그 김영한 이제 여사는 이름이 좀 몇 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김영한은 이제 본명이고 그 이후에 김영한이 일단 기명 이제 그 기생의 기를 들으면서 했던 그 기명은 진향이라고 하는 이제 기명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석을 만나서 백석으로부터 받은 이름 많이 아시는 자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야로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활동 생활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이 이제 만들어준 이름 길상화가 길상화. 아까 저기 처음에 출발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김영한 여사 이 전체를 다 이제 시주를 이제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받지 않겠다 그냥 시주를 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법정 스님한테 받은 게 두 개가 지금 두 개. 그 하나가 그 이름 길상화 법명 하나 하고 그 하나는 이제 묵주 염주 그 딱 두 가지와 이
7,000평과 이 1,000억의 재산을 서로 이제 막 교환을 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한 원래 어릴 때 태어났을 때는 집이 되게 좀 잘 살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가세가 좀 이제 기울기 시작했고 그 나쁜 친척 때문에 이제 집을 홀라당 다 이제 날려버리는 아예 이제 알거지가 되는 그 집이 완전히 망하게 됐는데 그래서 본인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단 기생의 길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그냥 가서 식당 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 기생을 교육시키고 또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것이 권번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권번. 그래서 이 조선 권번의 소속 기생이 되어서 이제 기생을 하게 되는데 워낙 김영 여사가 좀 이 똑똑하고 머리가 참 좋고 공부를 좀 잘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의학회의 회원 중에 한 분이 너무 아까우니까 이제 일본 유학을 보내줍니다. 일본 유학을 보내줘서 일본 가서 공부를 하라고 해서 이제 김영한이 결국 이 영어를 전공해서 공부를 해요. 이렇게. 그래 있는데 조선의학회 사건 때문에 본인을 이제 지원해주던 그분이 이제 잡혀 들어가면서 이제 후원이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일본 다시 이제 한국 돌아올 수밖에 이제 없었는데 돌아와서 이제 본인이 그동안 이제 은혜를 베풀어준 이제 그분을 만나려고 이제 함흥을 가게 됩니다. 함흥. 그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조선의학회 사건으로 이제 잡혀서 그 사람이 그 교도소가 이제 함흥에 있는 교도소에 이제 있었는데 그 함흥으로 가서 만나려고 했으나 그 일본 어떤 경찰이나 여기에서 그 면회를 이제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지 못하니까 그때 이제 이 진향이라고 하는 이제 김영한 이분이 자기가 함흥에서 다시 이제 기생생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생을 하다 보면 그 함흥에 있는 유지, 높은 경찰이든 누구든지 손님 오게 되면은 걔를 통해서 이제 면회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기생 생활을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운명의 남자 백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석이 워낙 잘생겼어요. 제가 사진을 여기 아무 찾아도 지금 없는데 지금으로 보면 거의 뭐 이렇게 길 가는 모든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의 엄청 잘생기고 플레이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도 뭐 헤어스타일도 되게 막 바람머리처럼 다니고 엄청 그랬고 실질적으로 백석은 우리나라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백석이거든요. 백석이고 목도 길고 이렇게 키도 큰칠하고 이제 이런 백석이었는데 원래 이제 평북 정주 사람이고 그 정주가 되게 이 문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났을 곳이에요. 우리 말하는 이야기하는 그 김소월 같은 경우도 다 이제 그쪽 출신인데. 워낙 인물도 이제 잘생기고 주변에 다른 여자도 많고 해서 이제 여기 있으면서 조선일보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석이 그 조선일보 기자 생활을 하게 되면서 조선일보에 자기의 절친이 있었어요. 신현중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백석이 수많은 여자들이 다 백석을 이렇게 하고 이제 연애하고 싶어 이제 했지만 백석은 이 딱 한 여자를 좋아했어요. 이렇게 박경련이라는 이화 고보를 다니던 여자를 딱 처음 보고 그 첫눈을 반해서 그 여자가 통영 사람인데 통영까지 그 만나러 이제 가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만나지도 못했어요. 뭐가 이렇게 엇갈리고 해서 만나지 못. 그래 두 차례 정도 통영을 갔는데 못 만나고 돌아오면서 그 다음에 갔을 때 그 박경련의 어머니한테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 그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 그 백석의 절친 신현중이라는 얘가
옆에 붙어서 늘 이제 가서 하던 친구인데 이제 일하기 때문에 이 박경련 어머니한테 이 백석 엄마가 기생이었다라고 이제 험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박경련의 어머니가 반대를 자네는 안 된다. 내 딸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었기. 그래서 실현을 이제 아닌 실현을 이제 당했는데 본인이 이제 그걸 몰랐죠. 자기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 후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이제 이 모든 세상 살기 이제 싫다 이래서 서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조선일보 사표를 내고 이 백석이 이제 함흥으로 가서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 영어 교사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흥에서 영어 교사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 학교에 이제 회식을 하러 이 요리집에 이제 갔는데 그때 자기 옆에 온 파트너가 바로 이 김영한, 이 진향이거든요. 그 진향 딱 처음 보고 바로 첫 말에 지금부터 이제부터 당신은 내 마누라요. 이 세상이 뭐 우리 갈라놓을 때까지는 우리는 이별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둘은 그때부터 이제 사랑에 빠져서 3년 동안 이제 동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진향은 함흥에 이제 계속 이제 머물지는 않았었고, 자신이 서울로 와서 종로 3 쪽에 있는 이제 월세방 이제 구에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 이 백석은 함흥에서 계속 이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함흥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제 대전 생각을 이제 버리게 되죠. 그렇게 버리다가 백석이 결국은 학교에서 사표 내고 이제 서울로 이제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같이 지내게 되는데 백석 집안에서는 이제 반대가 심했죠. 멀쩡한 아들이 기생한테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두 번인가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식 하는 날 이제 진양에서 집에서 갔다가 결혼식 하고는 또 바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것을 한 2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어느 날 진향이 이제 외출했다가 이제 시집을 하나를 사와서 이 백성한테 선물했는 그게 당나라 이태백 이태백이 이제 자야오가라는 시집을 사서 선물해서 백석이 읽고 나서 이 여인한테 이름을 당신은 앞으로 이제 자야라고 부르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때 자야가 탄생이 되게 되고, 그 이후에 계속 같이 이제 지내면서 있다가 집안 반대도 있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자야가 본인은 이제 이 백석의 앞날에 자기 이제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약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있고, 백석 또한 좀 이제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같이 떠나자. 같이 이제 이런 아무도 이제 없는데 떠나서 같이 살자로 되니까 이 가야가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백석 혼자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같이 가자고 하면서 중국 가서 그냥 같이 우리 살자고 했더니 안 된다 하고 떠나면서 이 백석이 한 말이 내가 이제 가서 시를 100편을 쓰고 이제 오겠다 하고 이제 혼자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완전히 이제 이 두 사람은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 백석이 중국에서 이제 생활 지내면서 지내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 한국이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나서 이 3.8전이 생기면서 백석은 이제 다시 이제 자야가 있는 이 서울로 돌아오고 싶었으나 3.8전 때문에 내려오지 못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서 백석이 북한에 이제 머무르게 되어서 우리는 현재 최근까지도 백석은 월북 시인이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 서울에 있다가 본인 발로 북한으로 넘어간 그런 월북이 아니고, 이 사람들 우리가 이제 대북 시인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부분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 이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하는데,
하여튼 백석은 대통령이 북한에 지내면서 결혼을 해서 딸을 많이 낳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고 97년인가 이제 사망을 한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 이 이제 우리 김영환 이 자야 여사는 이제 99년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길상원에서 이제 죽기 전날 여기 와서 여기서 이제 몰아가지고 유언으로 자기가 죽고 나면은 거기에 화장을 해서 그 유골을 눈이 오는 날 이 사람 이 나중에 뿌려달라고 이야기를 이들한테 수사하고 눈을 감고 49제가 끝나는 날 기가 막히게 눈이 나랬어요. 눈이 나랬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걸 이제 뿌려주고 넋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 이제 화장도 만들고 그리고 공도 기석도 만드는 그렇게 그리고 이 백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저는 이야기가 많고 예전에는 우리 별로 이렇게 입에 담고 할 일이 아니고 월북 시인에 대해서 우리 경기판에 그리고 이 김영환 여사의 회고록이나 이런데 나의 사랑 백석 이런 데 보면 본인도 이 백석이 여자가 많은 걸 알고 백석한테는 아야가 5명이었다고 이 얘기를 하면 여성들은 몰입돼서 얘기하다가 막 아시는데 하여튼 이 김영 여사도 본인은 자야가 자기만이 아니고 다른 자약을 했다는 알고 있지만 자기는 우리 어머니 백석의 부인이 누가 되든 그런 건 자기 상관없이 백석만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간호를 소개를 듣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백석의 그 시 중에 이 자야와 관련돼서 이제 좀 인기가 있는 게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예요. 그래서 그게 이 백석의 이제 본명은 이제 백기행이라고 합니다. 백기행. 제가 이 시를 낭송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가 되게 눈을 감고 들어도 되게 막 좀 찡해요. 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아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보조군이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 울을 것이다. 이런 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 좋아하는 게 이 응앙 운다는 소리를 해줘야 돼요. 이 당나귀가 오늘 밤 응앙 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의성을 좀 이게 1937년 어느 겨울에 쓴 이제 이 시입니다. 이게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인데 이게 백석의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우리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그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들어올 때도 그 길상사 이야기 이렇게 보고 이제 읽었지만 이런 데 오셔가지고 보면은 길상화 보살 김영한이라 되어 있고 1916년에서 1999년도까지 이제 사시는 분인데 그러면 백석과 김영한이 나이 차이가 몇 살 정도 날까요? 4살이네요. 예? 4살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4살 정도 차이가 나고 아주 젊을 때 20대 초반에 둘이 이제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우리
이동을 하겠습니다.